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사회부 박민호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네. 우선 그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보통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정부패, 그리고 금품 수수, 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근본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데요. 오늘 장고 끝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이 법이 통과된 지 929일 만에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 1년 6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받거나 아니면 향응을 받았을 때 형법을 통해서 이를 관리하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 부패를 척결하자는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 김영란법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공직 사회가 맑은 사회로 될 수 있도록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 아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런 향응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까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종사장도 이번에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부패, 향응 제공, 청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 대상으로 가족들이 포함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배우자로만 한정해서 이 법이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전체적으로 3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1년 6개월 후가 되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유예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적용해가는 그리고 조정해가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또 부과가 되게 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이제 어떤 공무원의 배우자가 뭐 100만 원 이상의 가격이 되는 가방을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김영란법이 일단 이제 공직자 자체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리고 그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공직자의 부인이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 이런 경우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그 해당 공무원의 경우 이런 사실을 만약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만약에 배우자가 받았는데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비슷한 경우로 봤을 때 만약에 며느리가 이런 청탁을 받았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당초 배우자로만 신고 의무 대상으로 적용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액수와 경위 그리고 사후 청탁과 관련된 행위 등을 고려했을 때 김영란 법이 아닌 형법을 통해서 바로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금품이라고 했는데 이제 금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금품이라는 게 간단하게 뭐 현금은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유가 증권 그리고 부동산, 그 물품 그리고 이제 숙박권이나 회원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초대권, 관람권도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점심 저녁 때 이렇게 받는 향응 음식물도 포함이 되고요. 골프 회원권도 당연히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 편의를 제공받았거나 숙박시설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어김없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를 이제 면제해 줬다든지 취업을 알선해 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권 등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여해 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되게
되게 됩니다. 네. 특히 우리가 신문에 기고를 한다든지 강연이나 토론회 그런 어떤 연설이나 그런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받는 일종의 대가성 사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언론인들도 이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는 게 사실 검찰,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 대상을 이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언론인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공공성을 고려한 차원이 깊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향응이라든지 그런 뭐 음식물, 주류, 골프 등 그 접대 향응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교통이나 숙박시설 등 편의 제공도 이제 조심스럽게 간주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언론사만큼 공공성이 강하다는 시민단체는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권단체로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도 하나의 이권단체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언론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보통 야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국회, 법원, 정부, 그리고 공공유관단체, 국공립 임직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모두 이들 종사자들 모두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 김영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의 원래 입법 취지가 이제 우리나라에 좀 만연했던 부정부패 그런 사회 의식을 좀 뿌리 뽑자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 의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하나의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또 특히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주체의 가장 큰 메인 대상이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의 역할이 오히려 더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러한 문제점에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이 일단 국회 문턱은 넘었습니다만 앞으로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국민들 간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 세밀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민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란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현명한 운용이 요구됩니다. 뉴스동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